치매에 잘 걸리는 유전자가 있나요? 치료에 의미 있게 적용하는 것 중에 아포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대사 관련 유전자인데 유전적인 요인은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초록의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성 유전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유전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 들어 생기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전적 요소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고요. 상업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또 치료에 의미 있게 적용하는 것 중에 아포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대사 관련 유전자인데 숫자로 2형이 있고 3형이 있고 4형이 있어요. 그래서 3형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게 2형이 되면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4형이 되면은 알츠하이머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ABO 혈액형처럼 두 개가 있는데 보통 3, 3이 일반적인 거고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4가 있으면 한 6배, 두 개 다 있으면 한 20배 가까이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꼭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아포이 유전자가 이제 4형이 있어서 뭔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 얘기는 너무 학술적인 얘기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부모님 중에 알츠하이머다 진단받았다 이러면은 사실 한두 명 정도면은 안 계신 것보다야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술 좀 마신다고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듯이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보통 한 2대에 걸쳐서 한 3명 이상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진단받으면 그때는 아까 얘기한 아포이나 검사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한 대에 한 분 이 정도면은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커그니티브 리저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안 걸린다. 예를 들면 간이든 머리든 심장이든 10%가 떨어질 때 10%만큼 증상이 나오고 30% 떨어지면 30%만큼 증상이 나오면 조기 검진이 필요 없죠. 내가 아픈 만큼 딱 가면은 발견이 되는데 되게 안 그렇잖아요. 갔더니 말기 간암이에요. 갔더니 치매예요. 이런 얘기 듣는. 이게 뭐냐면 버티거든요. 기능이 80% 70%여도 밖으로 표시가 안 나고 대개는 장기별로 다르지만 한 20-30%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그 수치보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증상이 확 나오거든요.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분들은 더 잘 버틴다는 거죠. 치매의 경우.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주로 한 직업과 육체 활동을 주로 한 직업을 따졌을 때는 두뇌 활동 직업이 혹시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하게 문맹에 육체 노동만 했던 분들이 나타나는 시점이면 예를 들면 한 머리가 한 50, 60% 망가졌을 때부터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는 게 버티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머리가 한 70-80% 이상 망가진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속도가 좀 빠른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를 앓는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워낙 많이 바뀌어서요. 다시 데이터를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9년, 10년, 9년, 10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이러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비슷한 퇴행성 질환이 루게릭병 이런 거 3년 못 넘긴다고. 그래서 저주받은 병, 왜냐면 인지기능은 멀쩡한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특수한 인공호흡 장비 이런 게 없어도 자가호흡기 이런 걸로도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케어를 잘하면. 그리고 지금 아마 평균 수명 계산해 보면은 달라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10년 이렇게. 가족을 잘 못 알아보게 되는 말기 정도가 되는 거는 몇 년이 지난 후일까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요. 그걸 약을 써서 늦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치매 치료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사망 시점이나 이런 거를 확 연장은 못 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초기를 유지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초기 진단되면 약물로 이걸 좀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치료 없으면은 초기 확 나빠지면서 요양시설 가시는 시간, 예를 들면 10년의 시간 중에 5년이면 약을 써서 그 시간을 한 6, 7년을 끌면은 한 2, 3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줄고 그게 다 줄이면 나라 전체적으로도 줄이기 때문에 조기검진 사업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 그걸 이제 연구한테 계산해보면 몇 조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3년? 그래서 약을 쓰면 그걸 한 6, 7년까지 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하기 쉽게 몸 운동, 마음 운동, 머리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손바닥을 두드리면 좋네, 발바닥을 두드리면 좋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노력이 수반이 돼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올려주고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쉽지는 않겠지만 학술적으로 봤을 때 주 3회 30분 이상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치매 발생률을
한 3분의 1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운동은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외출 자주 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제가 걱정 안 하는데 남자 어르신들 은퇴하고 집에서 딱 자기 할 일만 딱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감정적인 교류,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도 외출 안 하는 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외출하는 분하고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도 치매 발생률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학습을 강조하는 거는 늘 하던 패턴 플레이들은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평생 쳐본 적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분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죠. 숫자 계산도 해야 되고 패 외우려면 힘들지만 이미 뭐 한 30년, 40년 고스톱을 쳐서 패를 딱 돌리는 순간 아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번 판은 강을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그 패턴 플레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책을 읽다가도 계속 새로운 내용들 그래서 권장하는 게 이제 보통 악기 연주 음악은 계속 곡이 달라지잖아요. 노래 교실도 괜찮고요. 그리고 외국어, 영어를 워낙 잘한다 하시면 라틴어, 프랑스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야구 얘기도 했지만 어느 분을 뵙고 말씀드린 건데 90대 초반의 분인데 야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분은 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다 본인 기록을 다 정리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콘텐츠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신인이 들어오고 선수의 성적이 계속 바뀌고 그거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새로운 학습이 정리를 하면 유산소 운동, 적극적인 외출을 통한 사람 간의 교류,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 댄스가 치매 예방 효과가 제일 좋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 땀 흘립니다. 그렇죠? 스텝 외워야 됩니다. 막춤 아니고 그리고 상대편이 있죠. 네, 이거 세 가지 생각하면 실제로도 연구해보면 사교 댄스나 이런 게 치매 예방 효과가 좋다고 돼 있고 아까 잠깐 얘기한 악기 연주 이런 것들 그 계단 오르는 운동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계단 오르는 운동이 치매 위험도를 한 1.5배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머리에 크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타고 그게 안 돼서 도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라갈 때 2배 속도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그리고 외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교 댄스가 제일 효과적으로 나왔던 그 연구를 보면 그 지역사회 코호트로 조사를 해서 그 몇만 명 인구 중에 몇십 년 후에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덜 나오고 더 나은지 본 건데 사이클링은 한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외상 때문에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몇만 명의 지역사회 코호트를 끌고 가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트라우마를 입는 그룹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기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뇌 외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대한치매학회에서 이제 미는 구호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고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내 활동 새로운 학습하고 그다음에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소량의 음주만 하고 명예 좋은 음식을 해라. 그 다음에 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리 성인병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고